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30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슈똥라, 오늘은 한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그러게요. 제가 슈똥라를 기획한 게 7월인데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9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정말 알차게 방송 만들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슈똥라 기획 의도가 다양한 주제를 MZ 세대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가지 주제를 4주간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방송이니까 리뷰를 살짝 해볼까요? 좋습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리뷰 타임! 빠밤! 일단 정치편은 언론중재법을 했었고 경제편은 재난지원금, 사회편은 복지 사각지대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의 주제 속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무거운 내용도 있었지만 최대한 가볍게 덜어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재밌는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텐션을 좀 업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K-팝으로 잡았다가 아예 한류로 통 크게 바꿨어요. 벌써부터 즐거움이 느껴지는데요. 빨리 진행해 볼까요? 아나운서님은 덕질이 세상을 구한다 이 말을 믿으세요? 제가 또 덕질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덕질이라는 말이 덕후에서 유래된 말인데 특정 문화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 분야만 열심히 파니까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거의 반전문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성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덕질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케이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그룹의 멤버 이름과 생일,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것까지 기억하고 굿즈를 모음으로써 덕질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앨범이 발매되는 순간 줄 서서 앨범을 삼과 동시에 내 최애 포카 뽑기가 시작되죠. 기자님, 포카 교환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 따라서 광화문 교보에 갔었어요. 거기서 한겨울에 포카 교환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때 처음 보고 살짝 충격을 받았었죠.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제는 이런 게 하나의 문화이자 놀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팬덤이 형성되고 확장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덤도 합세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역시 덕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최근 AR이나 VR을 이용해서 한류를 전파시키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가상공간 만들어서 이벤트 하거나 내가 원하는 아이돌 꾸미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스마트 시대의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서 많은 분야에 쓰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류가 더욱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의 수가 참 많잖아요. 신인 그룹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한류의 중심인 팀이 있죠? 바로 BTS와 블랙핑크인데요. 네, 케이팝 하면 BTS와 블랙핑크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케이팝을 이끌어온 아이돌도 참 많은데 글로벌로 확장시킨 팀은 BTS와 블랙핑크가 유일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이거 사심 들어간 거 아니죠? 살짝 들켰나요? 일단 BTS가 이룬 쾌거를 정리해보면 한국인 최초 빌보드 핫 100 1위,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한국 그룹 최초 공연, 그래미 어워드 단독 공연 등 한국 가수 최초로 한 게 많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도 정말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 유명한 코첼라 무대, 그리고 멤버별로 유명 브랜드의 엠베서더, 빌보드 핫백 차트 55위, 한국 그룹 최초로 뮤비 17억 뷰까지 정말 이례적인 결과들이에요. 이렇게 K-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해외 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글로벌 팬덤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상을 하고 단독으로 무대를 하는 모습이 놀라운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업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한류가 더 성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Z세대는 K-팝과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저랑 아나운서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돌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2세대까지만 해도 멤버별로 담당하는 게 있었어요. 보컬 담당, 춤 담당, 예능 담당, 얼굴 담당처럼요. 하지만 요즘 아이돌분들은 멀티 세대처럼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성과 엔터테이너적인 면모를 연습생 때부터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연습생 때부터 정말 다양한 수업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연기 수업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데뷔 때부터 완성형 아이돌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K-팝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치열한 경쟁과 연습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요즘 아이돌분들은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나 본인이 전하고 싶은 말을 곡에 녹여내는 거죠. 누가 써주는 곡을 대신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자체를 그룹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곡을 들으면 더 가수들이랑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 우리 최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요. 아이돌이 이제는 창작자의 역할까지 해내는 거군요.
또 기획사별로 세계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빅히트, SM, 정말 웬만한 기획사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수이자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팬들이 있기에 한류도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팬들과 소통이 전보다 단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앱이라든지 위버스라든지 버블과 같은 SNS 소통이 더 활발해진 거죠. 예전처럼 무대나 콘서트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틈틈이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만 있으면 내 최애가 하는 V앱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알림이 뜨면 나는 실시간으로 최애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버블이라는 콘텐츠를 많이 하던데요. 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내 최애와 카톡처럼 메시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월 4,500원을 결제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답장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그 메시지 오는 타이밍 잘 맞춰서 답장을 보내면 그 티키타카 하는 느낌이 또 엄청 좋거든요. 오, 그렇군요. 정말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만족감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아,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또 최근엔 메타버스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란 인터넷상의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AR과 VR의 활용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거죠. 또 기획사들은 3D 아바타인 제페토를 활용해 아이돌 멤버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여기서 서울여자대학교 이용희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라고 하는 뜻은 가상이나 초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것은 세계,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두 가지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손쉬운 표현으로는 가상 세계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MZ세대의 생각과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메타버스 트렌드와 함께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듯하고요. VR, 즉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 즉 이러한 가상현실은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나 정치 전반에 걸쳐서 부분적,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각광받는 메타버스 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등에서 발전되어 왔고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R이나 AR을 이용한 콘텐츠 산업은 메타버스 트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이제 코로나 환경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국내 문화 콘텐츠, 물론 이제 K-팝을 포함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류에는 K-팝만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엔 K-드라마, K-영화 흥행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랑의 불시착부터 기생충까지 영화 드라마 산업의 한류몰이가 엄청난데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으로 1위를 했고요. 정말 큰 성과를 이뤄냈네요. 또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로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한국 콘텐츠를 생각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엔 오징어 게임이 미국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기생충 얘기도 빠질 수 없죠.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인데 한국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 시상자가 Parasite 이걸 외치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준 수상이었죠. 기생충뿐만 아니라 영화 미나리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윤여정 배우님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 이 두 작품 모두 한국의 정서나 모습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도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K-팝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서도 한류 열풍은 끊이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데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전 한국의 문화가 곧 한류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외국 사람들도 함께 즐기고 접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1인치밖에 안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더 좋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수상소감을 하셨죠. 한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떼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종, 언어, 문화는 정말 1cm도 안 되는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뛰어넘으면 다 함께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운더리를 좀 흐리게 하는 힘이 돼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송 첫머리에서 말했듯 덕질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중해서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K-팝이 그랬듯 영화가 그랬듯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 아닐까요? 덕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걸 즐기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한 덕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2021학년도 2학기 슈똥라 마지막 방송인데 정말 재밌게 많이 웃으면서 녹음한 것 같아요. 다음 정규 방송 때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슈니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학기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 기술의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2학년 고주현, 진행의 제50기 아나운서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30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